안녕하세요. 연기와 연극에 관한 이야기, 연극 상실의 시대입니다. 아마 제 채널을 들어오신 분들은요, 이제 막 연기와 연극에 관해서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방송 처음 두 가지가요, 바로 어느 곳에 가가지고 연기 선생님을 만날 것인가,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제가 17년 동안 예술고등학교와 예술대학교에서 전공학생들을 수업을 하면서 확인했던 바로는 선생님이라는 위치에 계시면 안 되는 분들이 상당수가 많았다는 거예요. 사설학원에서는 더더욱 많죠. 아무래도 그래도 학교 공공기관은 이력서라던가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경쟁의 체계 속에서 그래도 한번 속가져 들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검증 단계를 거치고 오지만 사설학원의 경우는 좋은 선생님을 가려내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도 맞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선생님을 만날 수 있는가? 어디 교육기관에 가서 연기를 처음에 배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는요, 아무 곳에 가가지고 학원을 등록하거나 선생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가짜와 진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회적으로 정의를 내리진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가짜와 진짜가 존재한다고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까운 곳에 가가지고 함부로 등록을 하거나 아무 선생님한테 나 자신을 맡기지 않죠. 그래서 분명한 거는 바로 가짜와 진짜가 있다. 우리는 이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가짜와 진짜를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우리가 한번 자동차 정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자동차 정비소도요, 정비소라고 다 같은 정비소는 아닙니다. 어떤 특정 모델, 희귀차종을 운행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공감할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한 브랜드, 한 모델을 잘 수리하는 정비소를요, 바로 성지라고 합니다. 벤츠 성지, 미니 쿠퍼 성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미니 쿠퍼를 만약에 수리를 한다라고 하면 그 미니 쿠퍼의 성지에다 맡겨서 수리할 수 있는 확률과 그냥 가까운 정비소 아무 곳에 가가지고 맡기는 확률이 보면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10대의 자동차를 성지에다 입고시키면 그 모두 다가 수리가 깔끔히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아무 곳에 맡겼을 경우에는 수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1차 지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리가 안 돼서 2차 지출, 3차 지출까지도 내 돈이 계속 소비되어야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후기글을 찾아보면 알 수가 있어요. 성지라고 소문난 이유는 바로 후기글들이 많은 커뮤니티에서 많은 사람들이 벌써 증명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학원도 후기글을 보면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이것은 조금 달라요. 자동차 정비는요, 잘 수리하고 운행을 하면은 이것이 잘 고쳐진 자동차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라는 직업은요, 교육을 잘하고 이 친구가 제대로 올바른 길로 연기 배우에 대해서 잘 학습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전문 배우로서 내가 활동하는데 활발한 활동을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단편적인 예로 소위 여러분들 TV를 보면 연기를 한 번도 안 배운 일반 시청자들도 그런 이야기 할 겁니다. 내가 쟤보단 연기 잘하겠다. 연기를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가 공연이나 아니면 TV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것은 어떤 다른 환경에 의해서 사회적인 힘에 의해서 그가 전문 배우로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내가 수학을 잘했어도 전문 배우로 활동을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배우의 어떤 숙명이죠. 그러면 이 후기 근로는 도저히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정비 얘기로 가보죠. 우리가 자동차를 맡기러 갈 때요, 내가 최소한의 지식을 가지고 가는 자동차 오너분들이 계십니다. 엔진 오일을 교환하는데 소위 5,000km에서 1만 km, 그리고 뭐 6개월 주기, 1년 주기 안에는 뭐 교체를 해야 돼. 뭐 이런 정보들이 있어요. 이런 정보들을 알고 갔을 때 내가 1,000km밖에 안 탔는데 이제 막 한 달 전에 엔진 오일을 교환했는데 정비소에서 엔진 오일 한 번 더 교환하셔야겠는데요? 라고 하면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정비소는 굉장히 정직하지 못하고 과잉 정비하는 곳이야. 즉 가짜야 라고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요. 반면 연기학원이나 연기 선생님을 만나러 갈 때 처음 배우는 학생들은요, 이 선생님의 학력, 이 학원생들의 어떤 후기, 이 학원이 합격생을 얼마나 배출했고 전문 배우를 얼마나 배출했는가, 이런
후기 글만 보는데 정작 자동차의 수많은 정비 중에 그 엔진 오일에 대한 가장 간단한 정보를 공부하는 것처럼 실질적인 공부는 과연 하고 가는가에 대해서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냥 수업을 듣잖아요? 그러면 모든 선생님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초엘리트 슈퍼스타 교수자들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가 무지성적으로 그냥 다 맞는 말 같거든요. 어느 정도의 이 말빨이라고 하죠. 설득력을 갖춘 언어를 구사하시는 분들은요. 1 더하기 1은 3이야 라고 하면 학생들은 딱 1 더하기 1, 3 그냥 무지성으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이죠. 그가 그렇게 확신하니까 뭐가 있나 보다. 우리가 최소한의 장치, 최소한의 내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방안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바로 책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책을 다 읽으면 좋겠으나 읽고 가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엔진오일에 대한 정보를 알고 가는데 엔진오일 제가 교환해봤습니까? 안 해봤죠. 엔진오일 냄새도 모르고 만졌을 때 미끌거린다 정도만 알고 있지 어떤 순서로 해야 되고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그냥 엔진오일은 5,000km가 조금 넘고 1만 km 아래 그 사이에 교환해야 된다. 요 정도 지식처럼 이 책을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갖춰야 된다. 제가 제일 먼저 추천하는 책은요. 바로 스타니슬라브스키의 책들입니다. 스타니슬라브스키는 워낙에 유명하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어떤 선생님을 만나도 스타니슬라브스키 당연히 알 겁니다. 근데 진짜 모른다? 이거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냥 도망가십시오. 런 뛰세요. 왜 그러냐면 정비소의 가장 엔진오일 이거는 너무나 쉬운 정비잖아요. 경정비라고 하죠. 그런데 카센터를 갔는데 엔진오일 좀 교환할 게 있는데 저희는 엔진오일 못 교환해요. 저희 그럴 실력이 없어요. 그러면 그 정비소는요. 엔진오일 뿐만 아니라 모든 정비를 못한다는 소리입니다. 기초잖아요. 기본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스타니슬라브스키를 모른다? 이거는 그 사람은 문제가 있습니다. 전공 대학교 1학년생인도 스타니슬라브스키는 다 알아요. 그런데 여기서 스타니슬라브스키만 알면 되느냐?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다 독해하진 않아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접했으면 좋겠다. 가장 먼저 아마 이야기 거론되는 게 이제 뭐 배우 수업 이런 책들일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스타니슬라브스키 연극론 여기 안에서는요 훈련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가 이 훈련을 이해 못해도 돼요. 근데 눈으로 쓱 읽고 가다가 나중에 그 선생님께서 또 이 유사한 훈련을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스타니슬라브스키가 이야기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달라. 나 좀 알고 싶다. 이랬는데 그 선생님이 말을 어버버하거나 시간 없어 넘어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신다. 그러면 그냥 그 선생님이 어디서 이렇게 후뚜룩맞뚜룩 들어가지고 그냥 수업하시는 분이거든요.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타니슬라브스키 요거 나의 예술인생 이거 책 구하기는 힘듭니다. 굉장히 구하기 힘든 책이고 다시 재발행했는지 모르겠는데 있다면 천천히 읽으셔도 되는데 일단 두꺼워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읽어야 된다라기보다 그래도 나는 연기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스타니슬라브스키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이제 두 분을 더 소개할 건데요. 바로 마이어홀드라고 하는 이 연극 선대 연출가입니다. 스타니슬라브스키는요. 대학교 1학년만 들어가도 그냥 알 수 있고요. 예술고등학교만 나와도 스타니슬라브스키 당연히 알게 됩니다. 이 메이어홀드에 대해서도 물어보십시오. 상담을 갔어요. 가가지고 수업 방식이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 물어봤는데 우리는 자유연기 몇 회, 상황연기 어때요? 이런 거 말고요. 이런 거 들으라는 소리 아닙니다. 선생님이 어떤 훈련들을 주로 기반으로 하시나요? 그럼 어라? 이것 봐라? 하고서 온갖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던지겠죠. 일단 그냥 들으세요. 그리고 혹시 메이어홀드의 훈련법도 하시나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한번 툭 던져보십시오. 그랬을 때 메이어홀드 또 들어보신 분들이 있겠죠. 또 들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까지 이 선생님이 그래도 막힘없이 이야기를 하는가. 그 선생님을 실험해봐라 라기보다는 내가 최소한의 준비는 되어 있어야죠.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기꾼 만나기 딱 좋습니다. 자, 세 번째. 베르톨트 브레이트입니다. 네, 브레이트 책 읽으란 소리 아닙니다. 메이어홀드 책 읽으란 소리 아니에요. 그냥 이분들의 성함만 알고 있으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브레이트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물어봤을 때 선생님들께서 얼버무리지 않고 자세히 친절히
그리고 학생이 이해할 수 있게 친절히 설명을 해준다 라고 한다면 그래도 이 선생님한테 한번 배워볼까? 그리고 수업 중에도 제가 계속 책을 읽어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던져봤을 때 이 선생님이 제대로 이야기를 못한다 라고 한다면 도망가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감각적으로 아무렇게나 배우는 것을 따라가겠어요? 아니면 제대로 알려주시는 선생님을 따라가겠어요? 그러니까 성공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대배우가 되고 대배우가 되지 못하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회적 환경에 의해서 내가 더 이상 물리적으로 손을 쓸 수 없는 어떤 그런 환경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이 배우의 길은. 제대로 올바르게 학습을 하면 그 성공의 길까지 도달하는데 힘이 빠지지 않고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원동력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올바르게 수업하는 선생님을 꼭 만나시라는 거 꼭 추천드립니다.